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이들의 방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진짜로 방치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꼭 하면 안 되는 그런 방치들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과도한 스케줄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부족한 과목이 생기고 뭐 시험을 봤는데 뭐 영어가 부족했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보충 수업을 넣고자 하는 거는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또 당연한 어떤 공부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그렇게 과도한 스케줄을 짜면 안 되는지 우리가 조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뭐 그렇죠. 그 과도한 스케줄이라는 게 왜 과도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까요? 과도하다. 도가 넘치는 거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죠. 없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역량도 넘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라는 게 어떤 과목이냐와 관계없이 이제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럼 들었어요. 네, 학생이. 그걸 들었다 해서 다 소화되는 건 분명히 아니니까. 맞아요. 들었으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되고 그쵸. 또 오늘 배운 걸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 이런 걸 배우게 되는구나 하는 예습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과목마다 충분히 주어져야지만 그게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되고 오늘 들은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쌓여서 그 다음 날 걸 또 듣고 할 텐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과도하다. 과도한 스케줄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과도한 스케줄을 짜게 됐을 때 사실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이게 부족하니까 좀 더 넣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악순환을 좀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뭐 과목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쵸, 뭐 네. 국영수가 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고 거기다가 또 심지어 뭐 아이들은 쉬면 안 되는지 쉬는 시간조차도 농구를 하면서 쉬어라 수영을 하면서 쉬라 하시지만 사실은 그조차도 배워야 되는 거고 체력을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쉬는 것 같지만 사실 쉰다고 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감안을 하고 이제 짜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일단은 학생이 소화할 수 있는 과목이 몇 과목인지 사실 알기는 어렵죠. 그렇죠. 아이들마다 다를 그렇죠.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한두 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두 개를 일단은 넣어서 이제 실험을 해본다? 이렇게 좀 말하기 그렇지만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애가 소화하고 있는가 학생이 그거는 뭐 어머님이 혼자서 아시기는 어려우니까 그쵸. 이제 학원학 선생님들하고 긴밀하게 이제 관계를 가지시면서 상담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걸 제대로 소화를 하고 있는가 숙제는 잘 가고 있는가 숙제를 잘 못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잘 못해가는가 그래서 그거를 다 보완을 해주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이제 그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본 아이들은 또 공부하는 것도 요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하는 게 가능한데 이제 처음 이런 공부를 시작하는 특히 학년이 저학년, 초등학생, 중학교 저학년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 공부하는 방법 자체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한두 과목 시작해서 제대로 소화가 돼서 완벽하게 그거를 뭐 완벽하다는 말은 조금 단어 선택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대부분 내가 그걸 소화를 하고 잘 알고 간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랬을 때 여유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그 나머지 여유 시간에 또 한 과목을 더 넣을 수 있나를 보는데 넣을 때 그 기준은 기존에 하던 공부가 원래 하던 그 페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이게 물론 처음에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 터득되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겠죠. 그 여유에 다른 과목이 하나 들어가면서 또 앞에 했던 것들과 같은 그런 완성도로 그걸 소화해 갈 수 있는가를 보고 또 하나를 선택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과목을 더 늘려간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아이들이 어떤 스케줄을 만들거나 할 때에는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럼요. 거겠네요. 맞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졌는지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거는 사실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필요할 테니까 어머님이나 학생이 단독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떤 학원의 선생님하고 전문적으로 좀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 스케줄을 더 넣는 네, 맞아요. 그런 형태로 가야겠네요. 네. 그죠?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머님들은 또 불안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 전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맞벌이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케어가 안 되시니까 자꾸 내가 없는 시간 동안에 누군가가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넣으시는데
그걸 한번 좀 가만히 눈 감고 그 학생의 스케줄을 어머님이 좀 살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거 진짜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저보고도 막 두세 개를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또 가서 다른 일을 해라 그러면 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뭐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적으로 직장에서 아침에 9시 뭐 이렇게 출근을 해서 한 7시쯤 퇴근을 했다고 치고 저녁을 먹고 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쉬고 싶잖아요. 우리 뭐 그쵸, TV도 맞아요. 보고 네. 좀 여유롭게 씻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좀 하고 싶은데 편의점 알바를 가야 돼. 근데 또 가요. 그래서 오후 타임에 편의점 알바를 한 12시까지 했어요. 그 정도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이제 자야죠. 자야 되는데 또 대리운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어머님들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된다면 그 생활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번. 뭐 네. 각오하고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정말 단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1 서부터 고3 될 때까지 6년 이상을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또 하다 보면 나에 대한 실망감도 클 것 같아요. 지치기도 할 거고, 네. 뭔가 행복하지도 않고, 늘 시간에 쫓기는 것 같고, 내가 뭐 그렇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실력이 쌓이기보다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뭔가는 하고 있지만, 아웃풋은 안 나오고. 이게 아이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그걸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내가 그 과목을 충분하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소화가 안 돼서 뭔가 발전을 못하는 건데 나는 이 과목에 소질이 없구나. 나는 수학적으로는 능력이 없는 아이야. 라고 하면서 수포자의 길을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 무서워요. 네, 근데 사실상 그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시켜보면 저희도 그걸 경험을 많이 하죠. 맞아요. 네. 뭐 이전에 수학을 참 잘 못했다, 싫어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학원에 와서 공부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실력이 느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안정적으로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해내는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런 게 중요해서 정말 스케줄을 잘 짜주시는 건 현명하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에게 쓰리잡, 소잡, 이런 거 절대 금지.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네. 우리 아이도 저만큼 해야 되지 않나. 그거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이 다 다른데 네. 걔가 2개를 소화할지 3개를 소화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2개를 소화할지 거기에 한두 개 더 넣는 건 어떤 타이밍이 좋은지 이런 거는 다 학생의 지금 현재 학습 상황을 보시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역량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그게 다소 적더라도 조금 기다려주는 마음가짐 이게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학습 계획을 잘 짜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이들이 방치되는 어떤 그런 위험성에서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은 말씀이신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네. 그럼 다음에 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